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오전 7시 13분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주말에 좀 볼일이 있어서 서울 좀 다녀왔었는데 그냥 뭐 큰 변동성, 그러니까 말씀드린 시황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뉴스부터 살펴보고 차트 간단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월 2% 물가 목표 중립금리 유지 추가 인상 데이터에 달려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저희 단톡방에 아마 이런 대응을 할 거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인플레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고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재조정하고 있고, 그죠? 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고 물가 목표는 2%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추가 상승보다는 이제는 이제 동결을 해서 이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거냐, 그런 쪽에 목적이 가 있습니다. 5.5%의 금리, 충분히 높은 금리예요. 그죠? 네. 반도체 이후 혁신이 멈췄다. 한국 0% 성장 우려된다. 2030년부터 일손 감소 심화가 될 것이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한국 경제는 2030년 정도가 아마 정점에 이를 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볼까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반도체 바통을 이어받을 차세대 주력 산업군 부재.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배터리 정도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출생, 그죠? 일단은 남녀 갈등에 인해서 좀 거의 출생률이 거의 0. 아마 내년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0.5%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교육 상황에 대한 그런 부분, 한국의 이제 그런 교육력이 상당히 좀 되게 좀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었잖아요. 사실 지금 40대 50대 분들, 우리 이제 과거의 학구열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에서 뭐 사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금 오히려 더 사교육을 부추기다 보니까 오히려 또 학력이 더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죠. 연도별 총 인구 참 안타까운 부분, 이 정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막차 타자 한 달 새 2조 원 물려드렸다. 아,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이 뒷감당은 어떻게 할 건지. 50년 대출,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집값이 지금 반등을 해서 좀 올랐죠, 그죠? 아마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런 우리 금융상품들이 우리가 조정을 거칠 때 보시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죠? 어떤 데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어떤 데는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죠? 그럼 이 부분이 나와 있을 텐데. 지금 여기란 말이야. 50년. 그리고 나서 이 고전이 끝나고 나면 주가는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오를 겁니다. 집값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따라가는 부분이고, 집값이 크게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냥 이성을 잃은 거죠. 참. 50년. 그냥 답이 없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조건 시연 4% 금리 드립니다. 알짜 예금적금 유효, 옴수 없앤 상품 인기, 토스 자유적금 12개월 이상 가입하면 연 5%, K뱅크 1년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정기예금 챙겨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부분이 대부분 이금융권적이다,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MMF, 그죠? 갈 곳 잃은 돈 급증, 미국 금리 인상 지속 가능성에 투자 불확실성 부쩍 커져서 MMF 잔고, MMF가 이제 단기, 그요? 단기 머니마켓 펀드,
단기예요, 단기. 그래서 1년짜리 막 짧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은행 예금에서 같이 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이쪽에 돈을 넣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는 분들 알아보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적 저점 배당률 10% 한국 리츠 공포에 살 때다. 냉각기 국내 리츠 저점에서 왔다. 자. 블랙록 애플 메타 더 담고 서브런 비중 줄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네, 채권 기미 확 늘겠네. 월 50만원씩 20년이면 월 100만원씩 받는다. 기권 투자 채권 괜찮죠, 그죠? 네, 채권 괜찮은데 이게 전세가 뭐 이렇게 빚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채권이 제일 안전한, 세상 제일 안전한 투자처가 채권이잖아요. 네. 데이터 저작권 논란? 네, 뭐 이 정도. 보증금 못 받고 길거리 난질판, 공유 주방. 상가들 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얘기 드렸던 부분이요. 부동산 이야기는 대출을 풀게 되면서 반등을 좀 할 거다라고. 그때 지금 딱 지금이었죠. 그래서 작년 말 초에는 집을 사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현금 있는 분들, 대출을 많이 받으면 사실 올라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은 절대 사면 안 되는 시기. 그러니까, 오히려 작년 초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사시면. 대출을 끼고 사시는 건 말이죠. 등 돌린 외국인 잡아라. 중오리창 취임 첫 해부터 진땀. 일본어로 큰 소리 내지마. 환일 광풍의 중일 관계 급냉. 좀 부러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일본이 이제 중국이랑 굉장히 많이 이제 수산물 수출을 하잖아요. 그죠? 22.5% 여기서 최대 수출국인데 이제 중국에서 아예 그 일본에 있는 그런 수산물을 수입을 하지 않게 돼버리면서 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우리 국력 부분이죠. 이제 일본에서 큰일 났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부럽긴 하죠. 강력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게. 그죠?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친일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정부가. 뭐 그 어디죠? 그 어디였지? 상하학교에 홍범도 장군이랑 김자진 장군 형상을 또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을 또 하는 것 같던데, 이 나라 대통령도 미친 것 같아요. 그죠? 전 대통령도 제정신 아니고 이번 대통령도 제정신 아니고 그걸 찍은 인간들도 제정신 아니고. 참.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제 그런 완전히 이제 반대해버리면서 우리가 과거에 노제팬 시절처럼 해버리니까 일본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이죠.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폐기물, 네, 폐기물 용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조금 안정화됐네요. 그쵸? 조금 안정화되면서 1440원에서 1423원 정도까지로 떨어진 부분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정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증시적으로 가장 좀 중요한 시기는 아마 이제 다음 달 하순이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야나도 환율 뭐 달러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엔화도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핵정화수 고분 유출돼서 지금 일본 한번 휘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일어났었고요. 은 마찬가지 반등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향을 드렸던 그 모습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 구간에서 제가 이제 조정이 크게 강하게 나오고, 그죠? 올라갔다가 슈팅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아마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그림. 그래서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차트로 요즘 우리가 이제 아삭 선물 같은 경우는 15,000 한 100 얼마 정도 100을 살짝 넘어가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비슷하네요. 11,140 150 선물 차트 그렇고 여기서 120 정도에서 아마 정체되는 그림이 나온다면 여기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온다면 조금은 불안해진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었죠. 사실 요때 목요일이었나 올라갔다 금요일에 제가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나오고 지금은 그래서 일정 과매도 거래가 다 근상을 하면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든 걸 잡아내긴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망이 짧게 잡고 단타를 치든지 하시면 되고요. 미국 증시는 절대로 이제 길게 잡고 존버하겠다, 미국이 최고다, 장투해야지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지금은 지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 지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22평과 62평이 위에 있는 그런 상태고, 마무리죠. 이제 이 부분, 요 봉우리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구간, 여기 만들어지겠죠. 요 구간이 이제는 그 다음 그림이 될 텐데, 요 정도에서 단타를 치는 것은 뭐 나쁘진 않겠습니다만, 아마 요것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2, 3주 정도는 크게 저점 이탈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요거 스토캐스틱 활용한 주기성 기법이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건 이제 공부방 학습 전용 자료실에 있습니다. 공개 버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방금. 자, 그 이유는요, 간단하게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점에서 5캔들 정도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533 스토캐스틱 일단 빠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역박형으로 빠질 때는 이제 가장 작은 533이니까 5에서 3캔들 정도 조작이 나오고, 반등은 이제 3캔들 또 반만큼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스타트 느끼면 3캔들이죠. 아마 이번 주가 이제 뭐 한 살짝 15,100에서 15,000 왔다 갔다 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자꾸 시향을 조금 안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주봉 스토캐스틱이죠. 이게 좀 작지만 지금 침체를 한번 건드렸어 줬거든요. 그래서 533이 침체를 한번 건드려 주게 되면서 이제 이 녀석을 끌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2평을 또 건드렸단 말이에요. 20주평을 얘가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좀 조정이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수렴 형태를 가게 되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를 가게 되든지, 크게 봤었을 때, 아니면 뭐 조정을 좀 크게 준다든지, 그렇게 할 텐데, 노멀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수렴 형태는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3,000대 후반, 중후반 정도까지는 노멀한 조정이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될지는 그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보시면 스토캐스틱 다이버전스 만들어지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었고, 그쵸? 으차, 네. 그쵸. 지금 당장 짧은 시간에 좀 문제가 좀 애매해요. 여기서 아마 좀 꿀렁꿀렁거릴 가능성이 한동안 높을 거고, 가다가 이제 여기 이탈되는 순간,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조사가 이탈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모든 포지션을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14,000대, 그죠? 14,000대 800에서 반등 포인트 하나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뭐 사도 된다는 말씀 드렸던 것 같고,
역시나 반등을 하고 있죠. 혹자들은 뭐 여기까지 갈 거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 자리 오면 사겠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은 또 역시나 쉽게 방향성을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만, 어쨌든 저점이 이제 스토캐스틱 자체의 추세가 살짝 깨진 부분이고, 얘가 돌아 올라가려면 이제는 이런 식의 다짐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가격대의 코스닥, 코스피가 가격대에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어서 꽤나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꽤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안 좋은 시나리오도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거든. 주식을 무리해서 하시다가 혹시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전략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 이게 깨질 수 있겠죠. 그 최악이 깨질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쌍바닥 형태, 그죠? 여기 이런 쌍바닥 형태의 2200, 많게는 2000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내년 초 정도에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이런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가격대, 과거 여기서 제가 절대 뜯어 말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이 정도 가격대는 괜찮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적금식으로 지금 밀어 넣으시든지, 왜냐하면 그냥 오늘 반등을 해서 2,700~800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죠? 적금식으로 접근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단타를 좀 신행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관건은 일단 9월, 요번에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고 9월달 FOMC죠? 9월 하순에 있는 FOMC를 좀 보고 경기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쪽으로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 2400대 초중반은 그래도 매력적인 지수 포인트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를 거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오를 거다. 그게 이지선다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정도는 매력적인 가격대다. 이제 스타트 하자. 접근해 보자. 왜 이렇게는 접근을 생각을 못 하나 몰라. 그죠? 어떻게 참, 하여튼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역시나 지금도 뭐 그냥 꽁냥 그려 있는 부분이고, 저 코스점이 코스피랑 좀 비슷한 모습을 좀 띄고 있다, 그죠? 네. 아주 나쁘지 않은 가격대예요. 나쁘지 않은 가격대고, 하지만 이제 뭐 경기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시장이 일단 블록체인 테마주라고 생각을 해보면 뒷전은 살짝 좀 이전된 기분입니다. 빠져있는 기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뭐 이렇게 과열되어 있을 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그죠? 그냥 침체되어 있을 때 적금식으로 모아가는 게 낫다는 말씀 수십 번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과열되어 있을 땐 단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물리시면 안 됩니다. 하죠? 침체는 무리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냥 물려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중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걸 제외하고는요, 우리 명확한 이런 신호들, 좀 상대적으로 확률 높은 신호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투입을 하는 부분이고,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지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죠? 어쨌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태다.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강력한 반등이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고, 주봉 스토캐스틱상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단 형성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럼 역시나 가을 정도에서 이런 부분, 바닥을 타는 부분, 이런 것들 생각을 본다면, 제가 10월 달을 말씀 많이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1020, 근데 요즘 저희 비번이 2023 1111, 10월 11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변화는 아마 요 구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지금에 대한 반등의 작은 짧은 번트성 포인트는 언급을 드렸었고, 그쵸? 지금 거기서 지금 반타를 좀 친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24,000달러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력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0달러, 고장 그 다음은 20,000달러 정도. 여기 두 가지 포인트가 지지선으로서 좀 매력을 갖고 있던 부분이고,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이건 만에 하나죠. 확률이 매우 낮다는 뜻입니다. 이 자리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한두 개 정도는 그냥 들고 계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증시에서는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죠.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과거에 여기서 요 거래가 들어왔었고 제가 이 구간에서 계속 쿠팡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죠? 뭐 많이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단단하게 잘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요. 미국 경기도 일단은 지금 안 좋아져 가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뉴욕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쿠팡 같은 거는 지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죠? 차트 모양 자체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뭐 질문하기엔 답변 드리긴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니콜라는 뭐 알아서 하세요. 그죠? 충분히 먹여드렸고 일단 말씀드린 가격대가 도달했습니다. 그죠? 2.2달러, 1.4달러 정도 도달한 그런 상태니까 뭐 무리하지 마시고 적당히 이거는 종목들은 막 매팅 연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성공하면 좋죠. 성공해서 막 몇억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10배 가버리면 진짜 대박 나는 거지만 항상 주식 투자라는 건 실패했을 때를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소비중 넣고 몇백만 원만 넣어도 얘는 나중에 오르게 되면 10배 가까이 갈 거예요. 오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이 정도 나왔으면 아마 여기 파만개 파동이 등장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한 2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그죠? 짧게 봤을 때 그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에코프로들 항상 챙겨야 되죠. 엔비디아도 이거는 이제는 사시면 안 되는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보조지표 고점이 자꾸 낮아져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이 빠져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힘이 빠져가고 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서 520까지 한번 찾아주고 살려주고 죽여주면 제일 예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거래량도 지금 다이버스 걸렸고 스토캐스트 보조지표도 다이버스 걸렸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인 측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하실 때 엔비디아가 좀 뭐 부러우시다면 부럽겠죠. 저도 부러운 건 사실이니까 그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22평 이 녀석이 아마 지금 반대를 좀 주고 있는데 이 녀석이 꺾일 때는 여러분들 도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심리가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에코프로 뭐 똑같은 거지만 어디 갔니? 못 찾겠다. 여기 있네요. 에코프로 네 90만원 80만원대죠. 90만원 초반에서 단타가 가능할 것이고 13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조정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 바로 죽을 흐름은 아닙니다. 바로 죽을 흐름은 아니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30, 140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자리에서 뭐 운이 좋다면 나쁘다면 이 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는 상승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동은 제가 그 금액을 예상해버린 고점에서 한 번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먹으려고 돌려드리면 제가 항상 다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밖에 잘 안 먹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완전 한국 모든 주식 중에 배터리 말고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쎄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영상은 못 올려드려서 죄송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